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51만 원 지점을 돌파를 할 걸로 봐요. 동시에 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건 아직도 지금까지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네이버, 네. 즉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나 인터넷 플랫폼 같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네. 2차전지, 뭐 자동차,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현 시점에서 그럼 이 대형주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네. 투자 매력이 높은 그런 주식은 무엇일까요? 투자 매력도로 보면은 당연히 저는 2차 전지. 예, 항상 말씀드리는 뭐 똑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어느 때 사도 괜찮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별할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 숫자가 안 나오고 정말로 이제 개화하기 직전에는 어떤 기업들을 산다고 하더라도 테마성으로 우르르 다 올라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동성도 시장에 많이 넘치던 때였어요. 그래서 PER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서 끌어올리던 때였죠. 근데 지금 유동성이 그만큼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1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빨리 침투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죠. 이제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판매량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중국 지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선진국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 하면서 메이드 인 USA 외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지금 미국 쪽의 완성차 업체들이 합작법인으로 세우고 있는 공장이 10곳입니다. 그것도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데서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갖다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리고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시장이 개화되고 커지기 위해서 저가형 엔트리 모델을 많이 판매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CATL이라던가 BYD 이런 쪽들의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하지만 하이니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기술력에선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CATL하고 BYD가 지금 저가형 배터리만으로는 이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을까? 뭐 물론 반도체 이런 것들만큼 복잡한 공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따라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북미 쪽의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에게 제발 우리 배터리 공급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장기 계약해줘 라고 하면서 공장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상장될 때 굉장히 고평가 논란 많았어요. 그리고 6개월 보유예수 물량 풀리면서 네. 이거 주가 이때 바닥 35만 원 정확하게 잡았거든요. 쌍바닥으로요. 이때는 이제 살 지점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더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유예수 물량 풀리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행보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약간 오버행 리스크 해소되길 기다렸네요. 맞아요. 약간 기다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보시는 대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파동에서는 저는 이 지점, 매물대 지점 51만 원 지점을 돌파를 할 걸로 봐요. 그만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원통용 배터리가 굉장히 좀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170 이게 21이 이제 지름입니다. 네. 지름이고 70이 이 높이예요. 근데 이걸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름이 46, 높이가 80으로 키워서 그만큼 출력을 높이고 주행거리를 높여주는 이런 배터리들. 사실상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양산을 수율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 사실상 배터리를 만드는 원가의 60에서 많게는 70% 차지하는 양극재, 소재 업체를 주로 말씀드렸어요. 항상 배터리 2차 전지 말씀드릴 때는. 근데 지금은 배터리 셀 쪽도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두 개를 이제 탑픽으로 꼽고요. 그리고 양극재는
뭐 계속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사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물리려면은 갈 종목, 다시 갈 종목에 물려라. 예. 그래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왜냐면 캐치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뭐, 당연히 지금 하이니켈 쪽에서는 독보적인 업체예요. 캐파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LNF가 있었는데, LNF가 사실 에코프로비엠에 안 좋은 이슈들, 뭐, 대주주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신고가 행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안 좋았던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미국의 기술 수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미국의 공장 짓는 거 불허했죠. 맞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기술 장벽을 잘 치고 들어가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메이드 인 USA예요. 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산업에서건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절대 G2 국가, 우리와 맞서는 국가로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이미 러시아에게 이번에 당해봤잖아요. 맞아요. 러우 전쟁 일어나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잽잽 때리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중국이 들어와서 어퍼컷 날리면 얼마나 아플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든가 반도체법, 과학법 이런 것들 제정하면서 중국 죽이기에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산업 자체,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기반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겠죠. 그거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려는 그런 법 제정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메이드 인 USA 쪽에 우리나라 정부가 약간은 더 관대해지고 조금 더 규제 철폐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LNF도 최근에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양극재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이고요. 거의 뭐 PER도 두 업체가 거의 내년 예상 PER로 봤을 때는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네, 양극재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 엄청 네, 강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네. 신고가 갔을 거예요. 네, 이야, 오늘 지금 3.5% 오르면서 진짜. 이거 돌파를 해버렸네요. 네네. 네, 이런 뭐 지금 이거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역이 열린 거예요. 18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기반은 당연히 이런 수급이죠. 기관이 어제 530억을 쓸어 담았죠. 네, 외국인이 팔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과 개인이 다 팔았는데 그걸 기관이 다 받아갔다. 이게 중요한 건데 누가 샀느냐는 더 중요하죠.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 산 게 아니에요.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끌이 기관조합 이런 것들이 이런 신고가에서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지금 밸류는 싸다. 이거 더 올리겠다,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아마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뭐 가십게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 또 팔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오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는데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또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밸류는 조금 비싸요. 근데 최근에 대규모 원래는 음극재 하던 회사예요. 그런데 양극재 수주 공시를 크게 했고 거기다가 이번에 SK온하고 포드 쪽 또 합작 법인이 세워질 텐데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다 공급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그 캐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음극재가 사실상 양극재보다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화두가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맞아요. 네, 그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양극재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음극재와 양극재 동시에 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PER은 지금 상당히 좀 높긴 해요. 한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면서 수급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다. 향후에는 더 큰 캐파 증설과 더불어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한번 이제 하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건 아직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원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양극재 쪽,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정도까지 보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 쪽, 이제는 봐야 된다. 뭐 주가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정 구간 이용해서 담아야 되는 종목, 타픽, LG에너지 솔루션, 차선호주, 그리고 삼성 SDI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랑 바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자동차가 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못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요. 상당히 좀 못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네. 물론 주봉상에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긴 할 것 같아요. 16만 원대가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박스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7만 원에서 한 8만 8천 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기에는 온 것 같아요. 근데 북미 점유율도 2위까지 끌어올렸죠. 네, 약간 이제 GM의 생산 차질이 네.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먼저 지금 이 환율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경기 침체 상황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내년 들어가서 조금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환율이 안정이 되겠죠. 그럼 오히려 이 현대차와 기아에는 안 좋게 작용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환율 효과로 인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감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보조금,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7,500달러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완성차 업체당 대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수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걸 무한정으로 주겠다. 그만큼 미국에서 전기차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 강자들, GM, 포드, 폭스바겐 이런 쪽들은 이제 많이 팔더라도 계속 낼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점유율이 북미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선두주자긴 한데 과연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기차 공세를 했을 때 점유율을 지킬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못 지킬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침투가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판매 대수 자체는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급격하게 커진다라는 부분들 같이 캐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차별이 지금 이제 생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동급의 이제 포드 차량, 뭐 예를 들면 마하2 이런 쪽들이 지금 현대차나 기아 쪽의 와이오닉 5, EV6 이런 차량과 이제 거의 비슷한 동급 차량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한 보조금을 만약에 현기차가 못 받고 그리고 이쪽 포드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포드가 더 비싸요. 근데 이걸 받고 못 받고가 돼버리면 내년부터는 가격이 이제 현기차가 더 비싸지죠.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까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까지는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테슬라 아니면은 지금 뭐 GM 이 정도인데 GM은 생산 차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기차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런 쪽들이 우르르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인센티브 미국에 차 팔 때는 딜러들한테 예전에 인센티브를 줬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인기 좋으니까 얘네 인센티브 안 줘도 돼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그 인센티브 주던 게 감소가 됐던 거죠. 그 환율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 이거 두 개가 사실상 영업이익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두 개가 내년 정도부터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점유율 떨어지지만 그 자리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잖아요. 지갑이 점점 더 얇아집니다. 이자는 올라가고요. 미국인들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렌트해서 다 고정 지출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전기 차량 이런 것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타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종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드, GM, 폭스바겐보다 한 700만 원 비싸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9%까지 올라온 점유율을 과연 현기차가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요인들이 지금 주가를 조금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현대차 모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늘려나가고 있기는 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 기조는 뭐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 나온 이후에도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전부 다 지금 주봉상, 월봉상에서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사볼 만한 자리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짧게 손절하시고 좀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바이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보면은 이제 또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 관련해서 네네. 이제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했다. 에보트 거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키트 쪽이 최근에 좀 흐름이 많이 좋았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바디텍메드 같은 게 또 13% 네, 상승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는 소액 주주들이 연합해가지고 소송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네, 좀 급등했어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진단 키트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소액 주주들 이게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요. 보게 되면은 네, 여기 제가 자주 보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보셔야 돼요. 컴퍼니 가이드, FN 가이드 자료를 취합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해놓은 이런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주 현황 보면 차정학 외 5인이 8.5% 가지고 있어요. 네, 자사주가 6.3. 이거 두 개 다 합쳐도 15%가 안 되죠. 야, 주주 활동하기 정말 좋네요. 그래서 물려있는 소액 주주분들 얼마 전에 공시 나왔어요. 그 어느 분 개인 권창이라는 분인가 모르겠는데 5% 이상 공시를 하면서 회사에서 이런 안건들 다 무시하고 소액 주주들 무시하고 있다 하면서 주주 연합해서 회사에 대항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 키트주 이거 많이 올랐습니다. 11,000원에서 22,000원이면 100% 오른 거예요. 2배 올랐습니다. 단기간에요. 근데 이제 여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매물대에서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고요. 휴마시스 실적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피크 때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2분기에도 영업이익 700억 나왔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분기별로 1분기가 피크였어요. 2,000억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PCR 진단키트 쪽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라던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추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상위권 기업들은 충분히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없어지면서 밸류 자체도 꺾였는데 이거 다시 분명히 올라갈 시기는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의 상승은 이제 조금 이슈성, 단발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진단키트는 그래도 꺾이긴 했지만 숫자가 그래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아직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고요. 바이오들이 이제 자금력이 특히나 없는 바이오들 제일 문제입니다. 자금력이 없는데 임상은 계속 진행하고 싶어. 이거는 임상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회사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억지로라도요. 그렇다 보면은 자금력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매짜닌 쪽에서 예전처럼 자금 조달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바이오다 하면은 기대감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너네 무이자로 얼마 빌려줄게. 그러면서 시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손 벌리겠습니까? 주주. 주주님들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 이런 거를 이제 공시를 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주주들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일반 투자자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의 나오는 내용이나 뉴스들은 기업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거 좀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나왔을 때 내용 좋으니까 이거 괜찮겠다 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신라젠 거래 재개되면서 좀 급등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전 경영진의 배임 횡령 그 이제 어떤 뭐 유치된 돈들을 가지고 그냥 장난친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총이 크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오만 하고 있는데 재무구조 안 좋은 회사들, 자본 잠식되어 있는 회사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배임 횡령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술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정말로 임상 1상부터 시작해서 최종 판매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건 100개에서 하나예요. 과연 그 기술력에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기술이 올라왔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상위권 업체들은 물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쪽들은 지금 이제 신약 개발 로드맵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바이오시밀러가 워낙에 잘 되니까 엄청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도요. 그 쌓여있는 유보율을 가지고 R&D건 M&A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주 배정,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바이오시밀러는 점점 더 잘 되고 있고 레퍼런스 확보하고 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계속 증설하면서 아마 세계 최대 캐파를 가진 쪽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예요, 분명히요. 초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만큼 그런 쪽들은 지금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까지 시너지 효과. 지금 바이오 에피스 지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 것들 효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항암, 신약 이런 쪽으로 24년도에 후보 물질 갖추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만한 자금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잘하고 있는 곳들 M&A 할 만큼의 자금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